부산을 뒤흔든 충격 실화. 60대 노숙인 할머니를 사랑한 18세 재벌 3세 모두를 울린 그들의 이야기. 늦어름 부산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자결하는 태양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 거리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근처 시장 길가, 사람들은 한강 마른 노파의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낡고해진 종이 상자 옆에 웅크리고 앉은 모습. 그녀의 이름은 선자. 올해로 60에 가까운 그녀는 구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늘 구겨져 있었고 낡은 삼선 슬리퍼는 다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로는 동전 몇 푼을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스포츠 자전거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굴지의 재벌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그는 훤칠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자 할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고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나, 식사하셨어요?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절, 뭐라고 부르셨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식사하셨냐고요? 할머니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젊은 남자가 자신을 누나라고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따뜻하고 동시에 두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이 없자 민준은 일어나 근처 국밥집으로 달려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바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드세요. 사양하지 마세요. 누나가 여기서 배고픈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선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고 눈물이 국밥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잡벌되는 남자가 이토록 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저 구걸하는 늙은이일 뿐인데.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부드럽게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누나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소외되었을 뿐이죠. 제게 누나는 충분히 관심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선자 할머니의 메마른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녀가 감히 가질 수 있다고 믿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재벌 3세 미쳤나봐. 저런 할머니랑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배고플 땐 절 기다려요. 제가 먹을 걸 가져다 줄게요. 선자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외롭게 살아오면서 누구도 그녀를 이렇게 다정하게 누나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사회의 짐이 아닌 사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길모퉁이로 돌아온 선자 할머니는 민준의 외투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민준의 마음은 이상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또래의 소녀들이 아닌 바로 그 고단한 삶을 살아온 여인을 향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그녀를 내 사랑이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예전처럼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선자 할머니가 앉아있는 시장 모퉁이에 들러 따뜻한 샌드위치나 고소한 볶음밥이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깡마른 모습만 보여도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자전거 페달을 더 빨리 밟았습니다. 누나, 식사하셨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민준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내가 도련님 감정을 이용한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민주는 그녀의 깡마른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제겐 누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전 괜찮으니 누난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선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고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져 시장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모두 비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비바람에 옷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 민준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어깨에 새 비옷을 걸쳐주고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흠뻑 젖은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젊은 애가 저 노숙인 할머니한테 홀렸나봐. 재벌 집안이 저런 사람이랑 엮이면 망신인데.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선자 할머니는 더 이상 국어라는 노파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민준의 대저택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식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온 부산이 우리 집안을 비웃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느냐? 내 하나뿐인 아들이 시장 바닥에 늙은 거지와 엮이다니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지만 제게 선자 누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방금 그 여자를 뭐라고 불렀지? 누나? 당장 그만둬. 알아들었어? 내일부터 그 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금지하실 수 있지만 이 감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을 마친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떠났고 아버지의 분노를 뒤로했습니다. 윤 여사가 황급히 따라 나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 젊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니? 사람들이 널 비웃고 경멸할 거야. 민주는 눈가가 붉어진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웅크리고 있던 선자 할머니의 고단한 얼굴과 도시락을 받을 때 떨리던 그녀의 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감정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선자 할머니는 그날 밤 민준이 남기고 간 비옷을 껴안고 온갖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도 자신의 비참한 신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너무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후 민주는 자신의 감정이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족에게 증명하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그는 시장으로 달려가 선자 할머니를 데리고 식사를 했고 그녀에게 새 스카프와 낡은 슬리퍼를 대신할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해질 엮이면 그녀의 손을 잡고 낙동강 변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선자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겐 누나뿐이에요.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선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남편의 배신과 자식의 외면이라는 비극 속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고 부유한 18살의 청년이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어린 청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기이한 사랑에 대한 소문은 금세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저 재벌 3세, 분명 저 할망구한테 홀렸네. 저 할망구 대단하네. 18살짜리를 꼬드겼어. 가문의 수치다. 정말. 그런 말들은 선자 할머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앉던 낡은 매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해서 온 골목을 뒤지며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버스 터미널부터 공원,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녀가 쓰던 손수건을 끌어안은 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선자 할머니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 버스 터미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이 민준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할까 두려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사라져야만 해요. 그래야 도련님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낡은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 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그의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요?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18살 소년이 칠흑 같은 부산의 밤거리를 헤매며 예순의 노파를 부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선자 할머니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벌 3세가 빗속에서 노숙인 할머니를 찾아다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이 미쳤다며 더욱 분노했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돈과 차는 빼앗으실 수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까지 막으실 수는 없어요. 가족들이 민준을 위해 집안 좋은 아가씨들과의 선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오직 한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를 찾아내어 자신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일 내내 민주는 온 동네를 헤매며 선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잠을 못 자 헬쑥해지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걱정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날 오후 버스 터미널 근처의 작은 골목을 지나던 민주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땅바닥에 선자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깡마른 몸을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푼과 빛바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누나, 민주는 소리치며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재벌 3세가 또 저 노숙인 할머니랑 엮이네. 진짜 미쳤나봐.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지? 민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꽉 껴안고 서둘러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절 떠나지 마세요. 제가 왔어요.
이제 더는 누나를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선자 할머니는 반쯤 정신이 든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왜 절 또 찾으셨어요? 저는 떠나려고 했는데.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나를 사랑하니까요. 누나가 어디로 가든 전 찾아낼 거예요.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는 선자 할머니가 굶주림과 추위로 탈진했으며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상 곁을 지키며 그녀의 깡마른 손을 꼭 잡고 때때로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의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누나, 푹 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무데도 안 가요. 선자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점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행운아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에겐 창창한 미래와 젊음, 명예가 있는데 어째서 나 같은 늙고 초라한 여자에게 얽히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때 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민준이 침대 옆에 엎드려 추위에 어깨를 살짝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련님의 이런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민주는 눈을 뜨고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겐 누나가 전부예요. 누나는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선자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도, 스쳐가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자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사랑을 거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고 민준의 가족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병실 안에는 오직 한 노인과 한 젊은이, 두 사람만이 서로를 누나, 도련님이라 부르며 평생 상상도 못했던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노숙인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소식은 금세 김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회장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윤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걱정스럽게 뒤따랐습니다. 민주는 병상 곁에 앉아 선자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누나, 기운 내게 조금만 더 먹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 회장이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제정신으로 돌아와.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민준은 깜짝 놀라 일어나 병상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심한 말은 하지 마세요.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김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선자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랑? 네 어미뻘되는 늙은 거지를 사랑한다고? 네가 지금 온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고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윤 여사가 남편의 팔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남들이 봐요. 하지만 김 회장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선택해라. 이 가족이냐 아니면 저 여자냐. 만약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부모님 말씀 들으세요.
저는 그냥 짐일 뿐이에요. 저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민주는 돌아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나는 제 전부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누나를 버리지 않아요. 선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울었고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녀를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더욱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도 세상의 비난도 잘 알고 있었기에 민준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늙고 초라해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 들어요. 누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병실안은 격렬한 언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로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윤 여사는 울면서 민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의 소녀는 마치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전사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너 같은 아들은 없는 셈 치겠다. 저 여자랑 살든 죽든 내 마음대로 해. 말을 마친 그는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윤 여사는 잠시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병실에는 민준과 선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때문에 도련님이 가족을 잃는 걸 원치 않아요.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누나만 있으면 돼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전 절대 누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와 한 고단한 노인, 온갖 풍파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댔고 그 사랑은 반대에 부딪힐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가족이 분노 속에 떠나간 후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들리는 것은 선자 할머니의 한숨과 흐느낌, 그리고 민준의 굳건한 눈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자 할머니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청년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연을 끊고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지쳐 침대 옆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서툰 글씨 몇 줄을 적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용서하세요. 이기적으로 도련님을 제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저는 늙고 초라해서 도련님께 고통과 오명만 안겨드릴 뿐이에요. 제발 제 존재는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떠납니다. 그녀는 편지를 민준의 베개 옆에 두고 그의 젊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젊었다면, 민준과 함께 평생을 걸을 수 있었다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걸치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병원 복도를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몸을 떨게 했지만 마음속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요? 그는 베개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절 떠나지 마세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길거리로 뛰쳐나가온 사방을 헤맸습니다. 그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을 오가며 나이든 여성의 뒷모습을 샅샅이 살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누나를 찾는 젊은 청년을 안타깝게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녀석 진짜 미쳤네. 노숙인 할머니를 사랑한다더니 이젠 금덩이라도 잃은 것처럼 찾아다니네.
진짜 웃기는 짬뽕이야. 무슨 사랑이 저렇게 기괴하냐.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선자 할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쉬도록 그녀를 부르며 골목 구석구석을 헤맸습니다. 누나,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밤이 깊었지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심장은 불안과 고통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깡마르고 슬픈 눈을 한 선자 할머니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자 할머니는 한 외곽버스 터미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는 버스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 민준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그를 위해서, 그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누나만 있으면 돼요. 누나가 제 전부예요. 그녀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 낡은 옷깃을 흠뻑 적셨습니다. 도시 반대편에서 민준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알게 된 18살 소년의 심장은 이제 선자 할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하늘 끝, 땅 끝으로 도망치더라도 결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그녀를 찾아 헤맨 민주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여전히 버스 터미널이 있는 외곽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길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나, 제발 절 떠나지 마세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깡마른 등이 떨리고 있는 모습, 민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나. 선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민준은 얼굴을 때리는 빗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녔는데 누나를 잃는 줄 알았어요. 민준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떨면서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채 말했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온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는 늙고 초라해서 도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나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나가 없다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때 좁은 길을 지나던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녀를 품으로 끌어당겨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흠뻑 젖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그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봐요. 전 누나가 무사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문 닫은 작은 가게의 처마 밑으로 데려가 늘 가지고 다니던 말은 수건을 배낭에서 꺼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맺힌 빗방울을 하나하나 닦아주고 깡마른 두 손을 꽉 잡고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는 제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누나가 어디로 가든 전 찾아낼 거니까요. 다시는 절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저는 도련님께 평범한 가정을 꾸려줄 수도, 아이를 낳아줄 수도, 평생을 함께할 수도 없는데.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전 그냥 누나만 있으면 돼요.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누나가 옆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선자 할머니는 더 이상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예순에 가까운 여인의 심장이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녀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좁은 처마 밑에서 한 젊은이와 한 고단한 노인이 나이와 편견의 모든 장벽을 넘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은 마치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어떤 비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사랑을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빗속에서 선자 할머니를 찾은 후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길거리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저택의 문이 열리자 선자 할머니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눈으로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도시 최고의 부유층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치 가족을 소개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랑 같이 지내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이제 더는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선자 할머니는 떨면서 손을 빼려 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무서워요. 여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도련님 부모님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누나를 단 하루도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전 누나를 선택할 거예요. 바로 그때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이 험악한 얼굴로 계단에서 나타났고 그 뒤를 따르던 윤 여사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김 회장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여자를 여기에 왜 데려온 거냐? 민준은 선자 할머니를 등 뒤로 보호하며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 사람입니다. 제가 제대로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헤매게 둘 수 없어요. 김 회장은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살 사람? 세상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늙은 거지를 함께 살 사람이라고? 내 평생 이런 치욕은 처음이다. 윤 여사는 할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 전체를 비웃을 거야. 선자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칼에 베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고 깡마른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준의 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비웃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지만 더 이상 이분이 고통받게 둘 수는 없어요. 김 회장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정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다면 내가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내 힘으로 저 여자를 먹여 살려봐.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윤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고 선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김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제발 도련님을 나무라지 마세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당장 떠나겠습니다. 제발 민준 도련님을 용서해 주세요. 민준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요, 어디도 못 가요. 누나가 가면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 누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 말은 온 집안을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윤 여사는 그저 얼굴을 감싸고 울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품에서 선자 할머니는 떨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 때문에 도련님이 모든 걸 잃는 걸 원치 않아요. 민준은 그녀를 더 꽉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누나를 사랑해요. 누나는 제 삶이에요. 누나가 없다면 제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선자 할머니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이 자신에게 주는 강렬한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저택의 문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 댁의 귀한 아들이 늙은 노숙인을 데리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사회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민준이 선자 할머니를 데리고 대저택에 들어간 일은 순식간에 부산 전체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 바닥부터 카페까지 어디서나 그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들었어? 김 회장네 외아들이 늙은 노숙인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산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18살짜리가 60 먹은 할머니를 사랑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분명 저 할망구가 보통이 아닐 거야. 그러니 저런 재벌 3세를 홀릴 수 있었겠지. 소셜미디어는 그들의 사진과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 민준이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저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 조롱 섞인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사랑, 과연 진실일까? 세기의 희극일까? 댓글은 비아냥과 욕설로 가득했고 소수만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준은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야, 민준아, 언제 형수님 한번 소개해 줄 거냐? 환갑다된 형수님 말이야. 대단한 사랑꾼 나셨네. 젊고 예쁜 애들 다 놔두고 노숙인 할머니를 사랑하다니. 민준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사랑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으니까.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다시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집안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만해요. 온 세상이 도련님을 비웃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저는 늙고 초라해서 도련님께 오명만 안겨드릴 뿐이에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려세워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저는 누나가 젊고 예뻐서 혹은 제게 명예를 가져다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나의 그 선한 마음,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올곧게 살아온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다시는 절 떠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선자 할머니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꼭 껴안으며 폭풍 우치는 인생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김 회장은 아들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기이한 사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문을 잠재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소문은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온 도시는 민준과 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습고도 믿기 힘든 일화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매일같이 선자 할머니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새 옷을 사주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게 해줄게요. 앞으로는 다시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선자 할머니는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받는 것은 행복했지만 이 사랑이 민준을 끝없는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집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선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만약 언젠가 제가 도련님 곁에 없게 되면 저를 원망할 건가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불처럼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누나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를 제 곁에 둘 거예요. 밖에서는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풍파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곳에는 오직 한 노인과 한 젊은이, 두 사람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들의 사랑만이 남은 것처럼 그날 오후 민주는 선자 할머니를 데리고 시장에 잡다한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길 꺼렸지만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계속 숨어만 있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는데
누가 누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모습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선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다녔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불량한 청년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녀석이 큰 소리로 웃으며 선자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이것 좀 봐. 이 할망구가 그 재벌 3세의 애인이래. 지 엄마 뻘되는 노인네랑 연애질이라니 진짜 웃기지 않냐? 무리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녀석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망구, 국어라는 것도 쪽팔리지 않아? 이젠 젊은 놈한테 빌붙어서 인생 역전하려고? 선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손을 민준의 손에서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그 입 닥쳐. 민준이 시장 한 구석이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청년들은 더 크게 웃으며 일부러 그를 도발했습니다. 어이구, 아주 애인 지키는 폼이 대단하네. 저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 세기의 코미디다,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준은 달려들어 한 녀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이 너무 강해 그 녀석은 땅에 쓰러졌고 무리 전체가 당황했지만 이내 달려들어 반격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싸우는 동안 민준은 어깨에 한 대 맞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누나, 내 뒤에 서요. 아무도 누나를 모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선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울면서 민준을 끌어안고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도련님, 그만해요. 제발요. 저는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청년 무리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든 얼굴로 돌아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무도 누나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경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소식은 누군가 찍은 영상과 함께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재벌 3세, 60대 연인을 지키기 위해 집단 난투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맹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집에서 김 회장은 분노에 차 술잔을 깨뜨렸습니다. 이 벼락 맞을 놈, 온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내일이면 누가 나랑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고. 윤 여사는 눈물만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니? 누구를 사랑하든 왜 하필 이렇게 가시밭길을 택했니? 그날 밤 민주는 상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봤죠?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나만 제 곁에 있다면요. 그들이 욕하고 때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선자 할머니는 목이 메어 민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랑과 고통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이 과연 사회 전체와 가족, 그리고 수천 년의 편견에 맞서 싸울 힘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품을 느끼자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는 자신을 애타게 내 사랑이라 부르는 18살 소년의 어깨였습니다. 시장에서의 난투극 이후 부산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선자 할머니를 꼭 껴안는 민준의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맹렬하게 공유하며 신랄한 평을 쏟아냈습니다. 18살이 60먹은 할머니를 사랑하다니 정말 해괴한 일이야. 재벌 집안이 아들이 노숙인이랑 엮이게 두다니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 저 할망구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젊은 애를 저렇게 홀렸을까? 소수의 동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많은 인터넷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부산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 18세 청년, 60대 노숙인 할머니를 사랑하다. 기사에는 민준이 세상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한복판에서 선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재계에서 민준의 아버지 김 회장의 위신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사업 파트너는 노골적으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저희는 협력 관계를 다시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지금 회장님과 사업을 하는 것은 불똥이 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김 회장은 분노에 차책상 위에 술잔을 깨뜨렸고 그의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이 허황된 사랑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분노 속에서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민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노란 불빛이 두 부자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앉아라. 김 회장이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차분하지만 굳은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회장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래 참아줬다. 너 때문에 온 도시가 우리 집안을 비웃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사업 파트너는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전부 저 늙은 노숙인 때문이야. 그걸 넌 아직도 사랑이라고 부르느냐? 민준은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무시하고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도 제게 그분은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김 회장은 책상을 쾅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계속 이따위로 굴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를 네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내 말 명심해. 옆에 앉아있던 윤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 젊은 날의 사랑은 스쳐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고집 부리지 말고 온 가족에게 망신 주지 마.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확신에 찼던 적은 없었어요. 이건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한편 선자 할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비아냥과 고함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 나는 그에게 오명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밤이 깊어 민준이 방으로 돌아오자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가족과 명예를 잃는 걸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도련님이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민준은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꼭 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 들어요. 명예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등을 돌리고 사회가 비웃어도 저는 누나만 있으면 돼요. 저는 누나를 선택했고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선자 할머니의 눈에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짐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놓아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과 한 젊은이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론이 시끄럽고 풍파가 몰아쳤지만 그 방 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 김 회장이 이 비극적인 사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어내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룬 김 회장은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말하기 곤란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김 회장은 계산적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일 좀 도와주시오. 그저 그 여자를 이 도시에서 내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대한 멀리, 내 아들이 모르게. 대가는 얼마든지 치르겠소. 상대방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학교에 간 사이 수수한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대저택을 찾아와 자신을 옛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선자 할머니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예전에 고향에 살던 동생 미영이에요. 언니가 고생한다는 소식 듣고 이제 이런 여론의 비난 속에서 살지 말고 고향으로 모셔가려고 왔어요. 선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간 쏟아지는 비난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에게 옛 지인이 나타나 탈출구를 제시하자 그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의 손에 돈다발을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랑 같이 가면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민준 도련님은 아직 젊잖아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언니 때문에 도련님까지 고생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 말들은 선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분노에 찬 눈빛과 윤 여사의 눈물, 그리고 인터넷의 욕설들을 떠올리며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내가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고 그의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낯선 여성을 붉어진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가 당신더러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라고 시켰지? 민준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여성은 당황하며 몇 마디 얼버무리다가 황급히 떠났습니다. 민준은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저를 떠나려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선자 할머니는 민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도련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도련님이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요. 민준은 그녀를 꽉 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 말 들어요. 모든 걸 잃는 것보다 누나를 잃는 게 더 끔찍해요. 만약 누나가 떠난다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다시는 절 떠나지 마세요. 그 순간 선자 할머니의 심장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청년이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으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층에서 김 회장은 창문 뒤에 서서 아들이 노숙인 할머니를 껴안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할 줄은 몰랐지만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었습니다. 선자 할머니의 품에서 민준은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시련은 그가 그녀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여론과의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실패는 김 회장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그는 몇몇 친한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기사를 써주시오. 과거를 파헤쳐서 없는 말을 지어내도 좋소. 그저 그 여자가 창피해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만 만들어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며칠 후 여러 인터넷 언론에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비밀, 노숙인 할머니는 과거 빚더미에 앉아 자식과 남편을 버렸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사랑의 진실, 재벌 3세를 이용한 인생 역전극. 그 글자들은 선자 할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낡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참했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남편의 배신, 딸의 가출, 가정의 파탄. 하지만 그들은 사실을 말하는 대신 그녀가 사기를 쳤고 부도덕한 과거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온 도시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대저택의 사용인들은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정말 구제불능이었네. 그러니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했겠지. 선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책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도련님 곁에 있기를 꿈꿨을까? 나는 그에게 고통과 오명만을 안겨줄 뿐이야. 민준이 들어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저는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는 과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누나와 함께할 현재와 미래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보여요?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도련님을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온 세상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데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비웃는데 도련님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고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누나를 사랑하니까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내일 제가 공개적으로 나설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사랑이 진짜고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다음 날 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기자들 앞에서 민주는 선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분은 저를 속이지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군중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불타올랐고 그의 손은 깡마른 그녀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행복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한 청년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김 회장은 미친 듯이 분노하며 윤 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이 미쳤어. 저 치욕스러운 사랑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니 온 가족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한 셈이야. 하지만 그가 아무리 분노해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억압받을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공개적으로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은 사건은 여론을 더욱 들끓게 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비난하는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은 주요 언론부터 가심 매체까지 모든 지면을 도배했습니다. 김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옆으로 밀쳐내고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합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민준이를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고 싶소. 나이 차이든 명예훼손이든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준군이 이제 막 18세 성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자 씨가 민준군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몇몇 증인의 증언과 언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 회장은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주시오. 모든 것을 신속하게 끝내고 싶소. 그 소식은 금세 민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심리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랑은 용납받을 수 없다고요. 이제 법정까지 서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도련님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떠날게요. 민주는 황급히 그녀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꽉 쥐었습니다. 제 말 들어요. 이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독선일 뿐이에요. 저는 법정도 여론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오직 누나를 잃는 것뿐이에요. 선자 할머니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용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겐 이 늙고 병든 마음밖에 없는데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민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붉어진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제가 필요한 거예요. 누나는 돈도 젊은 외모도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누나에겐 진실한 사랑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에요. 첫 번째 심리가 열리던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회장 측은 변호사와 서류, 증인, 심지어 선자 할머니를 비방하는 신문 기사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임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한편 민주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선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 18세 성인이고 제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를 이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이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법정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강요받지도 조종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법정이 술렁였고 동정의 눈빛과 경멸의 눈빛이 교차했지만 그의 힘있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앉아있던 김 회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길어져 민준의 빛나는 젊음을 앗아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꽉 쥔 그의 손과 단호한 눈빛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도련님, 이것이 운명이라면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요.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수백 명의 부산 시민들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모두가 이 기이한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팽팽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김 회장은 차가운 얼굴이었고 옆에는 변호사와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민준이 선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불타는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선자 씨는 복잡한 과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을 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갓 18세가 된 미성숙한 김민준 군의 감정을 이용하여 물질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과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도망쳤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나와 자신을 옛 이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선자 할머니가 과거에 비참하게 살았고 빚을 졌던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덧붙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방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50대 중반의 한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서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박홍주라고 합니다. 예전에 선자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선자 씨는 과거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해 남편이 바람을 피워 가정이 무너졌고 딸은 엄마에게 화가 나 아버지를 따라 떠났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빈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선자 씨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처럼 사기를 치거나 빚을 지고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너무나 불행했을 뿐입니다. 온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홍주 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의 여러 자료와 표창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인격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고 그 안에는 표창장과 옛 동료들의 평가서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학생들을 아끼던 헌신적인 교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봤죠?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누나를 모욕할 수 없을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경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분이 교사였다니. 정말 안 됐다. 인생이 기고했던 거지. 신문에 나온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원고석에 앉아있던 김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선자 할머니의 결백을 증언할 증인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주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선자 할머니를 꼭 껴안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교사였고 인자한 분이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크게 울려 퍼졌고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줄기 정의에 빛이 온 사회가 비웃던 사랑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동안 김 회장의 대저택은 전에 없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증인이 선자 할머니의 결백을 증언했다는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사기꾼이 아니라 교사였다니 정말 안 됐다.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모욕까지 당하고 일부 언론사도 정보를 수정하고 좀 더 인간적인 내용의 기사를 추가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 회장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론이 선자 할머니에게 동정적으로 변하자 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김 회장은 가운데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끝내겠다. 민준아, 네가 선택해라. 하나는 이 가족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모든 것이다. 전부 내 것이 될 거다. 다른 하나는 저 여자다. 만약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넌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아무런 기댈 곳도 없을 것이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 여사는 엉엉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만약 저 여자를 선택하면 쟨 어떻게 살라고요? 김 회장은 으르렁거렸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온 가족에게 망신을 주는 것보다 낫다. 민주는 그곳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시선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힘들게 이루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사랑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이 집을 떠나야 한다면 그래도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윤 여사는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 생각한 거니? 세상은 험난한 곳이야. 네가 견딜 수 있겠니? 민주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눈물을 머금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견딜 수 있어요. 제 곁에는 이분이 있으니까요. 이 사랑이 제가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선자 할머니는 두 손을 떨며 비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안 돼요.
저는 도련님이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없어요. 도련님이 모든 걸 잃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도련님을 잃겠어요. 민주는 몸을 돌려 그녀의 깡마른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제 말 들어요. 저는 재산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누나만 있으면 돼요. 누나가 제 전부예요. 김 회장은 분노에 차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무거운 공기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윤 여사는 기절할 듯이 울었고 사용인들도 경악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웅장한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옷 몇 벌과 민준이 모아둔 약간의 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눈물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떨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민주는 그녀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어둠 속 텅 빈 거리에서 한 18살 청년과 한 고단한 노인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돈과 명예를 뒤로 했지만 불타는 사랑을 안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을 떠난 밤, 민준과 선자 할머니에게는 작은 배낭 2개와 약간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부산의 거리를 헤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민준은 강가의 노동자 동네에 작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베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화려한 저택에서 이런 누추한 곳으로 끌어내렸어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민주는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누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누나가 없는 넓고 좋은 집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 민주는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유하게만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세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카페 서빙 일을 구했고 처음에는 서툴러 손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쟁반을 나르느라 손은 물집투성이었지만 그는 그저 선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돈 벌었어요. 내일은 누나에게 새 옷 사줄게요. 선자 할머니는 젊은이의 손에 생긴 굳은 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무 바보 같아요.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제 손으로 누나를 돌볼 수 있어서 기뻐요. 가난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방에는 물이 샜고 두 사람은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춥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날은 밥 한 끼 살 돈밖에 없어서 민주는 몰래 자신의 몫을 모두 그녀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엉엉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젊어서 많이 먹어야 하는데 왜 저한테 다 양보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누나가 먹는 것만 봐도 저는 배불러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이 끝난 오후면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낙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보고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떨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쯤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는 그녀의 깡마른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가 두려운 건 딱 하나.
누나를 잃는 것이었어요. 누나만 있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선자 할머니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통으로 메말랐던 여인의 심장은 이제 18살 청년의 맑고 강인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취방 안에는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만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꼭 껴안은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준과 선자 할머니의 삶은 팍팍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카페 서빙일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무거운 일을 해본 적 없던 그는 이제 비바람을 맞으며 땀으로 옷을 적셨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몇 번이나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니 건강을 챙겨야죠.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민주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걸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누나가 부족하게 사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항구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보다 2배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주의로 위에서 내려오던 큰 화물자루 하나가 미끄러져 민준의 어깨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나쁜 소식은 금세 선자 할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준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엉엉 울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왜 이렇게 고생만 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니었다면 도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민주는 눈을 뜨고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누나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알았죠? 선자 할머니는 엉엉 울며 상처투성이인 그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땀을 닦아주고 죽을 떠먹여주고 붕대를 갈아주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감동받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은 드문데. 선자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사람이 건강해지기만 바랄 뿐이에요. 더 바라는 건 없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의 상태가 좀 나아졌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그냥 떠날게요. 제가 멀리 떠나면 도련님은 가족에게로, 도련님의 미래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저 때문에 도련님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누나가 어디로 가든 저는 찾아낼 거예요. 저는 평생 고통받을지언정 단 하루도 누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선자 할머니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심장은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랑이 더 이상 동정이나 젊은 날의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속삭였습니다. 누나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절대로 저를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제겐 누나뿐이에요. 차가운 병실, 짙은 소독약 냄새 속에서 한 노인과 한 젊은이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비난했지만 그 순간 그곳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서로에게 결코 속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개의 심장을 단단히 묶어주면서 사고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선자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밤낮으로 침대 곁을 지키며 죽 한 숟가락, 물 한 방울까지 챙겼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간호사와 의사뿐만 아니라 우연히 외부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병실의 한 환자가 밤새 민준의 곁을 지키는 선자 할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퀭한 눈으로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많은 댓글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분 정말 저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 저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가혹했는지도 몰라. 그 소식은 윤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이미 마음이 아팠던 그녀는 이제 인터넷의 동정적인 글들을 읽으며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민준이 침대에 기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선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남편의 말만 듣고 이 사랑이 미친 짓이고 웃음거리라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보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돌아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윤 여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그녀를 보자 선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 도련님을 그리고 사모님 댁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윤 여사가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진심이 아니라면 잠도 안 자고 저 아이 곁을 저렇게 지킬 수 없었겠죠. 저도 어머니입니다. 저 감정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선자 할머니의 고단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고 초라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어 두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분을 사랑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발 이게 제 선택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윤 여사는 목이 메어 아들을 바라보고 다시 선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갈등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을 바꿀 수는 없겠구나.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더 이상 막지 않으마. 그 말은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민주는 기뻐서 어머니를 껴안았고 선자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 처음으로 민준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여사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선자 할머니의 품에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회장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이 사랑에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가 조용히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은 금세 김 회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거긴 왜 갔소? 설마 그 치욕스러운 관계를 인정했다는 말은 아니겠지.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 여사는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 당신 아들을 아내가 남편 돌보듯 하더군요. 제가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어요. 민준이는 진심이에요. 더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김 회장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까지 저 녀석 편을 드는 거요? 이 희극 때문에 내 수십 년 명예와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절대로. 대저택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부부는 서로 맞섰습니다. 한쪽은 모성애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고 다른 한쪽은 체면과 이익 때문에 완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가족에게서마저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언론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세상 앞에서 연을 끊어버리겠소. 저 치욕을 계속 보느니 차라리 아들을 잃는 게 낫겠소. 그는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며칠 후 김 회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부산 전체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그날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부유하고 권위적인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명환은 오늘부로 아들 김민중과의 부자관계를 단절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재산과 명예를 버리고 늙은 노숙인을 사랑하겠다는 아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 아이의 모든 행동은 우리 가족과 무관합니다. 온 회견장이 충격에 휩싸였고 그 소식은 즉시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작은 자취방에서 민중과 선자 할머니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그 소식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아버님이 도련님을 버리셨어요. 저 때문에 도련님이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더 이상 무슨 면목으로 도련님을 보겠어요. 민주는 그녀를 꽉 껴안고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를 버리실 수 있지만 저는 누나를 버리지 않아요. 선자 할머니는 흐느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자 다시 한번 불타는 사랑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대저택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회장은 넓은 방에 홀로 앉아 손에 든 술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온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지막 카드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돌아오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마음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진심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중과 선자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가혹한 편견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폭풍우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네. 아버지한테 버림받고도 저러다니. 저 젊은 놈, 저 할망구 때문에 조만간 인생 망칠 거야. 민주는 그 모든 것을 읽었지만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선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취방에서 선자 할머니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도련님이 더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발 저를 버리고 부모님께 돌아가세요. 민주는 그녀를 껴안고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누나를 버리지는 않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모든 것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시장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수군거림과 욕설이 들려왔지만 걱정스러운 눈빛도 몇몇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민준을 알아보고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랑을 지키는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분이 늙은 노숙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분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군중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며칠간의 과로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겹쳐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경악하며 민준을 끌어안고 군중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저를 버리면 안 돼요. 도련님, 18살 청년이 고단한 노인의 품에서 쓰러지는 광경에 온 시장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오직 진심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은 맹렬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여론은 더 이상 비웃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댓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 젊은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저 할머니가 경악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네. 어쩌면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지도 몰라. 병원에서 선자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번 자책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그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민준이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 괜찮아요. 제겐 아직 누나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소식은 김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들이 쓰러지면서도 선자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영상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젊은 날의 충동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 청년의 용기와 노인의 헌신적인 사랑에 동정하고 심지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선자 할머니는 민준을 꼭 껴안고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믿어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는 도련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이 폭풍의 끝까지 함께 갈게요. 민준이 길에서 쓰러진 날 이후 부산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8살 청년이 예순의 노숙인 할머니 품에서 의식을 잃는 영상은 수많은 감동적인 공유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것을 나이나 물질로 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민준이 입원한 내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물은 주변의 간호사와 환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하여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붉어진 얼굴과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선자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아버지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오후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 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행복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아비인 나도 더는 막지 않겠다. 그저 네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자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는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남은 평생을 다 바쳐 민준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김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지못했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폭풍우는 서서히 멎었고 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처구니 없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이 그들을 보며
자신들의 사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중과 선자 할머니는 명예를 바라지 않고 소박한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웅장한 저택도 화려한 사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킨 유일한 것은 꽉 잡은 손과 서로를 향한 시선, 그리고 뜨겁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나이, 지위,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희생할 줄 아는 두 개의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회의 편견은 잔인할 수 있지만 사랑이 충분히 강하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들만이 압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체면과 걱정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을 목격했을 때 그들 역시 마음이 움직이고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가장 굳건한 마음조차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중과 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폭풍 우치는 인생 속에서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들을 행복의 항구로 이끄는 등불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